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대전에서 상가 건물 세 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요. 씻고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죠. 그리고 건물로 향합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빗자루를 듭니다. 1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 건물 청소.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요. 회장님, 청소 직원 고용하시지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게 제 일상이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 건물주가 직접 청소를 하는지. 하지만 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아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15년 전 제 아내 현정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유기견을 구하려다가 그날이 생생해요. 여보, 걔가 차도에 있어요. 위험해, 가지 마. 하지만 아내는 이미 뛰어나갔죠. 그리고 삑, 급브레이크 소리. 악, 아내의 비명. 병원에서 3일을 버티다 떠났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 잘못 없어. 우리 준혁이 잘 키워줘. 당신이 키워야지. 왜 이래. 그리고 매일 청소해줘. 뭐? 건물. 당신이 직접 청소해. 약속. 알았어. 약속할게. 제발 눈 감지 마.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마지막 부탁. 매일 청소하라는 것.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죠. 아내는 제가 게으르지 않길 바랐던 거예요. 매일 움직이고 일하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서 저는 15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건물 앞,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여보, 오늘도 깨끗하게 했어. 하늘을 보며 말하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아들 준혁이는 잘 자랐습니다. 수의사가 됐죠. 아빠, 나 엄마처럼 동물 치료하는 사람 될 거야. 그래, 열심히 해라. 준혁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의대 수석 입학. 지금은 옆 동네에서 동물병원 운영 중이에요. 병원 안에는 아내 사진이 걸려 있어요. 엄마, 오늘도 힘내줘. 준혁이가 매일 아침 인사하는 사진.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2년 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건물을 샀죠. 처음엔 작은 건물 하나.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거예요. 보상금으로 건물을 2채 더 샀습니다. 지금은 월 수입 4천만 원.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제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청소합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요? 건물 경비 철수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요. 건강해요. 실제로 건강했어요. 매일 청소하니까 운동이 되더라고요. 병원 갈 일도 없었죠. 어느 날 준혁이가 집에 왔어요. 아빠, 할 말이 있어. 뭔데? 여자친구 생겼어.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누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이름은 서은지. 어떻게 만났어? 준혁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달 전, 길고양이가 다쳐서 병원에 왔대요. 그 고양이를 데려온 게 은지였다고.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수술은 성공했고, 준혁이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대요. 선생님 같은 분한테 돈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내야죠. 그럼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렇게 시작됐다고. 아빠, 그 사람, 엄마 닮았어. 엄마를? 응,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응, 소개시켜 줄게. 일주일 후, 은지를 만났어요. 우리 집에 초대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은지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아버님, 제가 쿠키 구워왔어요. 고맙네. 준혁 씨가 아버님이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그래? 고맙구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무역회사 운영하시고요. 어머니는 꽃집 하세요. 그렇구나. 네, 어머니 꽃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켰어요. 행복플라워, 은지 어머니 가게. 리뷰를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꽃은 예쁜데 사장님이 너무 까다로워요. 5분 늦었다고 주문 취소하시더라고요. 손님한테 막말하시는 거 봤어요. VIP한테만 잘해주세요. 차별심해요. 불안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은지는 달랐어요. 볼 때마다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 사람은 부모와 다를 수 있어.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아빠, 결혼하고 싶어. 벌써? 응, 은지가 정말 좋아. 하지만 아빠 걱정 마. 은지는 달라. 알았어. 상견례 하자. 준혁이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은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특히 어머니. 리뷰에서 본 그 모습이 진짜일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 평소처럼 건물 청소를 하러 나갔죠. 그런데 뭐야? 건물 앞이 쓰레기장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담배꽁초, 비닐봉지. 누가 이런 짓을 처음이었어요. 15년 동안 이런 적 없었죠.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쓰레기가 있었어요. 이건 고의야. 일주일째 되던 날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검은색 승용차가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습. 중년 여성이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도대체 누구지? 왜 이러는 거야?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제가 누구한테 원한 살 일도 없었고 직접 잡아야겠어. 그날 밤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1시. 정확히 그 시간에 차가 왔어요. 여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 풀 메이크업. 트렁크에서 쓰레기를 꺼내더니 버리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제가 작업복에 장갑 끼고 있었거든요. 뭐야, 청소부? 왜 남의 건물 앞에 쓰레기를 버리세요? 청소부 주제에 나한테 뭐라고 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당장 치워주세요. 여자가 비웃었어요. 하하, 청소부가 건물주라고? 정말입니다. 말도 안 돼. 건물주가 왜 청소를 해?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하층민이 건물을 가졌다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쓰레기 치워주세요. 싫은데? 네가 치워. 그게 내 일이잖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를게요. 뭐? 경찰? 네. 우리 남편이 경찰서장이랑 아는 사이야. 감히 나한테 신고를 해? 하지만 이미 벨법 2를 눌렀죠. 여자가 당황해서 차로 뛰어갔어요. 급발진하며 사라졌습니다. 번호판을 메모했어요. 펠리슨스.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도 여자는 계속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대단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열고 소리쳤어요. 어머, 청소부 아저씨, 오늘도 열심히 해네? 무시하고 청소를 계속했죠.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 안 해? 그래도 무시했어요. 비노거리야? 참았습니다. 화내봤자 소용없으니까. 며칠 후엔 더 심해졌어요. 차에서 내려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진짜 건물주 맞아요? 증명해봐요, 진짜면. 왜 제가 당신한테 증명해야 하죠? 봐요, 진짜였으면 보여줬겠죠. 그리고는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쏟았어요. 제 앞에서.
어머, 실수했네. 청소부 아저씨, 이것도 치워야겠다. 일거리 하나 더 만들어줬으니 고마워해야지.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이번엔 쓰레기를 2봉지나 가져왔어요. 일부러 찢어서 바닥에 뿌렸죠. 참을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여자가 웃었어요. 비웃는 얼굴이었죠. 잘못한 거 많죠. 첫째, 거짓말. 둘째, 나한테 반말. 셋째, 감히 나한테 명령한 것.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 건물주라고 한 거요. 청소부가 건물주라니. 말이 돼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돌아서서 가려는데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면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이 동네 반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게다가 내가 말 한마디면 당신 오늘 당장 잘릴 수도 있어.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정체를 밝혀낼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2주가 지났어요. 그날 아침 여자가 또 나타났는데 이번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 창문이 열려 있어서 들렸죠. 나 지금 그 건물 앞이야. 응. 또 와서 좀 놀려주고 있어. 뭐 어때? 내가 대신 교육시켜주는 거지. 겸사겸사 온 거기도 하고 사위 될 사람 집안이 얼마나 괜찮은지 알아봐야 하거든. 은지 애가 나 닮아서 영특하다니까. 건물주를 다 물어오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은지? 설마?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하지만 은지라는 이름은 흔하잖아요. 착각이겠지. 여자가 떠난 후 저는 차를 몰고 그 여자를 따라갔어요. 조심스럽게. 10분쯤 가니까 상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행복플라워, 은지가 말했던 어머니 가게. 거짓말이겠지. 집에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한지 저녁에 준혁이가 왔어요. 준혁아? 응, 아빠? 은지 어머니 꽃집 정확히 어디라고 했지? 역 근처요. 행복플라워. 위치가 정확히 어디? 땡땡역 3번 출구 앞이요. 왜요? 정확히 일치했어요. 제가 오늘 본 그 가게. 아빠가 은지 부모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사진 있니? 아, 네. 잠깐만요. 준혁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지에게 전화했죠. 은지야, 우리 부모님 사진 좀 보내줄래? 아빠가 보고 싶으시대. 몇 초 후 사진이 왔어요. 준혁이가 보여줬습니다. 여기요, 아빠. 사진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매일 새벽 쓰레기를 버리던 그 여자. 저를 청소부라고 모욕하던 그 여자. 바로 은지 어머니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혹시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매일 저를 모욕하던 그 사람이라니. 준혁아. 네? 은지 부모님이 상견례 하자고 하셨니? 네. 다음 주 토요일이 어떻냐고 하시는데요. 그래, 좋아. 정말요? 어디서 할까요? 우리 건물 1층 한정식집에서 하자. 와, 좋아요. 제가 예약할게요. 준혁이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쳐다봤죠. 준혁이는 은지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그런 장모와 가족이 된다니. 새벽 4시. 일어났어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우리 아들 장모가 된다니.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뀔 수 있느냐야. 그래? 일단 기회를 줘보자. 그 여자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결심했습니다. 상견례에서 확인하기로 그 여자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자 제가 먼저 정체를 밝히면 은지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날 한정식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예요. 아,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예약하려고요. 아드님이 결혼하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특별실로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 네?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사장님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주치 영상. 모두 백업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장면, 저를 모욕하는 장면, 협박하는 장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장면, 모두 편집해서 휴대폰에 저장했죠. 그리고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나 좀 도와줄래? 형님, 무슨 일이세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모욕죄, 협박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 그 정도면 충분히 고소 가능하죠. 증거 있으세요? CCTV 다 있어. 그럼 걱정 마세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만약 저 여자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면 이걸 보여줘야지. 상견례 하루 전 옷장을 열었어요. 갈색 정장, 10년 전에 산 것. 아내와 함께 고른 정장이었죠. 여보, 이거 입으면 복 받을 것 같아. 당신이 골라준 거니까. 다림질을 했어요. 구두도 닦았죠. 넥타이도 골랐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오늘은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3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건물에 도착했어요. 회장님, 벌써 오셨네요. 야간 경비 철수 씨가 놀랐어요. 응, 오늘 일찍 나왔어. 아, 그런데 회장님. 응? 어젯밤에도 그 여자 왔다 갔어요. 또? 네, 이번엔 진짜 심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으로 건물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 5개. 모두 찢어져서 뿌려져 있었어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미쳤구나.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전 8시까지 청소가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그때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어요. 천천히 건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계속 청소했어요. 차가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오늘은 남자와 함께 있었죠. 당신, 여긴 왜 들러?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 미리 와서 건물 구경 좀 하려고. 우리 사위 아버지 건물이 어떤 곳인지 봐야지. 여긴 또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지. 내가 이 동네에서 좀 유명 인사야. 그만해, 당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와서 보면 뭐가 달라져? 우리 거가 되냐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우리 사위 될 사람 아버지 건물이니까 미리 정 좀 붙이는 거야.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만하라니까.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제발 오늘만큼은 사고 치지 마. 사고? 내가 언제 사고 쳤어? 언제긴 언제야. 맨날. 야, 박준석. 너 지금 나한테?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20년 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은지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모르겠냐고? 은지가 뭐? 내가 어때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여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어머, 청소부 아저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쓸었어요.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다가왔지만 못 들은 척했죠.
이 양반이 진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아내를 말렸어요. 그만해.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가자고. 이 버릇없는 청소부한테 한마디 해줘야겠어. 감히 건물주 행세를 하고 다닌다니까.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자기가 이 건물 주인이래. 말이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고시킬 거야. 남자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내를 끌고 갔어요. 가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딸 결혼이 걸렸다고.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상견례 시간은 2시. 가자.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1층 한정식집. 특별실로 들어갔어요. 준혁이와 은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준혁이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은지도 따라 일어났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지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이런 아이가 어떻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신기했어요. 앉아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창으로 도심 정영이 보였어요. 날씨가 좋았죠. 은지 부모님은 언제 오신대? 2시 전각에 오신대요. 시계를 봤어요. 1시 50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긴장되시나 봐요. 저도 떨려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긴장 마세요, 아버님.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죠. 2시 전각,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은지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은지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죠.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본 작업복 차림과 지금의 정장 차림이 너무 달랐으니까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준혁 아버지 강민수입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어색하게 악수했어요. 제 손을 보더니 움찔했습니다. 거친 손이었거든요. 매일 청소하는 손.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나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글쎄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녀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지 아버지가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석입니다. 작은 무역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은지 아버지는 소탈해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말투였죠.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아드님이 정말 근사한 청년이던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보기 힘든 진국인 타입이잖아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어요. 그때 은지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강 선생님은 무슨 일 하시죠? 목소리에 가시가 있었어요. 시작이구나. 부동산 임대업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던데. 장사는 잘 되시나요? 장사라는 표현. 무시하는 투였죠. 다행히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건물 가진 게 하나쯤은 있으신가 봐요. 요즘은 다들 대출 끼고 사서 힘들다던데. 옆에서 은지가 당황했어요. 엄마, 왜 벌써부터 그런 걸 물어? 식사부터 좀 하고. 뭐가 어때서? 우리 딸 시집갈 집안인데 잘 알아야 하지 않겠니? 물고기가 미끼를 문 듯 질문이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정확히 몇 채나 되시는데요? 3채입니다. 어머, 그래요? 어디 있는데요? 변두리 아니고? 도심에 있습니다. 중구와 서구예요. 눈빛이 번뜩였어요. 중구요? 거기 땅값이 비싸던데. 진짜 건물주 맞으세요? 지금 당장 등기부 확인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엄마, 은지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렸어요.
하지만 은지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아니, 확인 좀 하면 어때?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건물주 행세하는 사람들 많대잖아. 은지 아버지도 아내를 말렸어요. 실례야, 그만해. 뭐가 실례야?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확실히 해두는 게 뭐가 나쁜데.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주문을 받았죠. 잠시 소강 상태. 하지만 종업원이 나가자마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근데 강 선생님 바쁘신가 봐요. 손이 참 거치시네요. 혹시 다른 일도 하세요? 제 손을 빤히 쳐다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청소를 했으니 손이 거칠 수밖에 없었죠. 이거요? 제가 가끔 직접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일을요? 대단하시네. 무슨 일인데요? 건물 관리 일이요. 아, 그러니까 그녀의 눈이 번뜩였어요. 혹시 청소 같은 것도 하세요? 네, 합니다. 어머나, 그럼 혹시 새벽이나 아침에도 청소하시는 건 아니죠? 매일 똑같은 작업복 입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네, 매일 새벽에 합니다. 갑자기 은지 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아, 맞네. 당신 오늘 아침에 본 그 청소부잖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 네, 맞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봐, 내가 맞았잖아. 이 거짓말쟁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건물주고 직접 청소도 한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니까요. 말도 안 돼. 건물주가 왜 직접 청소를 해? 당신은 그냥 청소부잖아. 건물주 행세하는 사기꾼이라고. 은지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대체 왜 이래? 넌 가만히 있어. 까맣게 속은 것도 모르고. 건물주 아들, 정신 차려. 너 청소부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라니까.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쩐지 내가 이상하다 했어. 손 거친 거 보고 눈치챘어야 했는데. 준혁이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정시켰습니다. 엄마, 정말 창피하게 굴지 말라고. 그만해. 은지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창피한 건 너야. 청소부 집안에 시집 가려고 하다니. 은지 어머니가 가방을 집었어요. 우리 은지가 청소부 아들. 그것도 건물주 행세하는 사기꾼 아들이랑 결혼하는 건 도저히 용납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 저를 쳐다봤죠.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좋습니다. 파혼하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대신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혁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 그게 뭐야? 네가 왜 그런 걸? 은지 어머니가 당황했어요. 어머님이 아세요? 행복플라워 민원 보고서입니다. 뭐? 그게 뭐야?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청소하시는 걸 방해하고 모욕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했거든요. 그 끝에 어머님이 있더군요. 준혁아, 제가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아빠, 죄송해요. 사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건물 경비 아저씨가 제 병원에 오셔서 알려주셨거든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매일 새벽에 어떤 여자한테 모욕당하고 계신다고요. 건물 앞에 쓰레기 버리고 멸시하는 언행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아빠가 가만히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제가 따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은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준혁이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3년간 주변 상인 28명의 피해 진술이 여기 있습니다. 꽃 주문 후 마음에 안 든다고 화분을 던져 상해를 입힌 건 합의금 100만 원, 가게 앞 주차 문제로 싸운 후 가게 유리창 파손, 합의금 150만 원. 다 이유가 있었어.
다른 가게로 꽃 배달 서비스 가격 갑자기 인상하고 돈 안 준다며 가게에서 2시간 동안 소란, 영업 방해로 경찰 신고. 준혁이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은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CCTV 영상입니다. 준혁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영상을 틀었죠. 은지 어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제게 욕하는 장면, 더러운 청소부, 하층민,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는 장면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제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하셨잖아요. 새벽마다 건물 앞을 찾아와서요. 은지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한정식집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했었거든요. 회장님, 오늘 상견례 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부탁하신 대로 특별히. 사장님이 은지 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아는 분이세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 작년에 이분한테 큰 피해를 봤어요. 중구의 한식집 거기도 제가 하는 데인데 기억 안 나요? 룸 예약 안 된다고 음식 다 엎으셨잖아요. 은지 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나서서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찰 신고해서 합의금 200만 원 받았었죠. 제가 그 돈으로 주방기구 다시 다 샀다고요. 나도 할 말 있거든요. 은지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룸 예약되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가니까 갑자기 방이 없대잖아. 손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뭐가 나빠? 사기꾼은 당신이야. 손님의 권리요? 사장님이 코웃음 쳤어요. 듣자 하니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던데. 아주머니가 등장하면 자영업자들 다 혀를 내두른다고요.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모른다더니만. 요즘 시대에 왜 그렇게 갑질을 해야 되는지.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그냥 진상짓이라고요. 은지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 좀 비워주시겠어요? 사장님이 나갔어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버님은 잘못 없으세요. 아니요. 은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이럴 줄 알고. 아니라고요. 그때 은지 아버지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네? 모두가 놀랐어요. 은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참았는데 매일 싸우고 이웃들한테 피해주고. 왜 오늘? 은지가 부탁했어요. 은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엄마가 결혼식엔 참석하고 싶어 한다고. 오늘 상견례만 함께 가달라고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어 소리쳤어요. 내가 내 딸 결혼식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잘못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은지 엄마인 사실이 변하냐고. 왜 자꾸 짐짝처럼 버리는데? 은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용히 해, 당신. 당신은 입이 10개도 할 말 없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강 선생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사실 아내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엔 정말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죠. 그럼 언제부터 저런 겁니까? 제 사업이 좀 커지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은지 어머니가 발끈했어요.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사람을 무시했어. 당신은 늘 그랬어. 은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뭐가 나빠?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혼한 거야. 은지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 은지한테도 미안했고. 아빠,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엄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그때 준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준혁, 너 뭐 하는 거야? 뭐가 또 있는데? 은지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준 이유. 다 계산이 있었던 거죠? 제가 물었더니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그냥 잘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 병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건물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 그렇게 순진하게만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은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 설마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조사해 봤거든요. 상황이 급해서 뒤에서 몰래 조사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미리 알게 돼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준혁이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머님이 최근에 큰 빚을 지셨거든요. 도박빚 3억. 그래서 저희 집 재산을 노리신 거죠? 그건 아니야. 당신 또 도박에 손댔어? 은지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또 그러면 내가 그 손목 잘라버린다고 했지. 아니라니까. 준혁, 너 순진하게 웃더니만. 은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진짜 무서운 애네. 예. 준혁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은지 어머니. 제가 여태 참은 건 당신이 은지의 엄마여서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100만 원, 모욕죄로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로는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뭐라고? 재물손괴죄도 있네요. 얼마 전에 우리 건물에 스프레이로 낙서하셨죠. 사기꾼이라고? 은지 어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건 증거가 CCTV에 다 찍혔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장면. 선명하게 나왔죠. 그리고 변호사 친구가 고소장도 다 준비해뒀어요. 넘기기만 하면 바로 조사받으셔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은지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냥 재미로 그런 거였어요. 삶도 무료하고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로든 풀고 싶었어요. 이제 이런 일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선처를. 은지 아빠 도와줘. 하지만 은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이번 기회에 반성 좀 해. 은지 어머니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저는 준비한 마지막 말을 했죠. 하지만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첫째, 제 건물 주변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둘째, 주변 상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셋째, 은지와 준혁의 결혼을 그냥 멀리서 축복해 주세요. 은지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핏줄을 포기하라고요? 엄마, 은지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어? 은지야, 이제 나한테 엄마 없어. 다신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내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벌이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은지야, 제발 가세요, 엄마. 은지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말했어요. 조건 지키시면 신고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기시면 그때는 가차 없이 고소하겠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상인들한테 사과할게요. 건물도 안 갈게요. 은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세요. 은지 아버지가 아내를 일으켰어요. 가자, 이제. 준석, 가자고. 두 사람이 방을 나갔어요. 은지 어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봤죠. 은지를 보면서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은지 잘못 아니에요. 준혁이가 은지를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준혁 씨, 아빠도 은지 편이야. 그렇죠, 아빠.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그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는 어머니와 달라요. 착하고 따뜻한 아이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잠시 후 은지 아버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강 선생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은지를 받아주셔서. 아버님이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닙니다. 은지가 좋은 아이니까요. 그래도 은지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은지만큼은 제대로 키우려고 애썼어요. 아내 닮지 않게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은지 아버지가 명함을 또 꺼냈어요. 다른 명함이었죠. 이건 제 변호사 명함입니다. 혹시 아내가 조건 안 지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고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은지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은지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셋이 남았어요. 저, 준혁, 은지. 아빠, 준혁이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미리 말 안 해서.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아빠 대신 싸워줘서. 전 아빠 아들이잖아요. 준혁이가 웃었어요. 그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은지가 제게 절을 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엄마 때문에. 괜찮아요. 은지 잘못 아니니까. 대신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밖.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녁 먹고 가세요. 아니야, 너희끼리 먹어. 그래도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럼 조심히 가세요. 준혁이와 은지가 인사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로 두 사람을 봤어요.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하지만 잘 해결됐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청소하라고 해서 매일 새벽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 일이 생긴 거잖아. 결과적으론 잘 된 거야.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어, 여보.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건물로 향했죠. 건물 앞.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안 오는구나. 약간 허전했어요. 아니, 사실 후련했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경비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여자 안 왔어요. 그래요? 네, 처음이에요. 한 달 만에. 다행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해결됐어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아빠, 응,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괜찮아. 은지가 많이 울었어요. 그랬겠지. 하지만 이제 괜찮대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다행이네. 아빠, 우리 결혼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은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어머니는 달라요. 알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건물 앞은 계속 깨끗했어요. 은지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죠. 일주일 후 건물 1층 식당 사장님이 연락했어요. 회장님. 네, 사장님. 그 여자요. 행복플라워 사장.
네? 오늘 저희 가게 왔었어요.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시작하는 건가?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사과요? 네, 작년 일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합의금 200만 원에 이자까지 쳐서 250만 원 줬어요. 정말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조건을 지키는구나.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건물 근처 꽃집 사장님. 회장님, 저 김 사장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행복 플라워 사장님이 오셨어요. 또요? 네, 3년 전 일 사과하러 화분 던진 일이요. 합의금도 다시 주고 가셨어요. 그렇군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요? 네, 그 사람이 그러던데요. 회장님한테 약속했다고. 모든 상인들한테 사과하겠다고.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시네요, 회장님. 그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가?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혁이와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언제로? 2달 후 토요일이요. 좋아, 준비 많이 해야겠네. 네, 은지가 밝게 웃었어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죠. 은지야. 네, 아버님.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순간 은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하니? 아빠한테만 가끔 연락 온대요. 나한테는 안 와요. 그렇구나. 괜찮아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 후, 은지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강 선생님. 네, 박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전 아내 얘기 좀 하려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네, 매일 상인들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심지어 무료 봉사도 시작했어요. 무료 봉사요? 네, 양로원에서 꽃꽂이 가르쳐 드리는 거요. 일주일에 3번씩. 놀라웠어요.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강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란요. 그날 일이 계기가 됐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은 거죠. 물론 아직 멀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습관을 고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결혼식 때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고민이 됐어요. 왠지 모르게요. 그냥 정말 멀리서 식장 밖에서라도 은지 아버지가 애원했어요. 은지한테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은지 어머니, 정말 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연기인가? 며칠 후, 은지에게 물어봤어요. 은지야. 네, 아버님. 결혼식 때 어머니가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하신대. 은지 표정이 굳었어요. 싫어요. 그래, 알았어. 아버님, 응? 엄마가 정말 변하고 있을까요? 글쎄다. 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매일 사과하러 다니고 봉사도 시작하셨대. 은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싫어요. 상처가 아직 안 아물었어요. 알았어. 괜찮아. 나중에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준혁이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은지 어머니가, 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한 건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입원? 네,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매일 사과하러 다니고, 봉사하고, 가게 일하고, 제대로 안 먹고 안 자고, 그래서 쓰러지셨대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가 병원 가고 싶대요. 그래, 가봐라. 같이 가실래요? 아니, 너희끼리 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던 건가? 저녁에 준혁이가 왔어요. 아빠, 어떻더니? 많이 수척하셨어요. 은지가 울더라고요. 엄마 보고. 그랬구나. 어머님이 은지한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대요. 춘혁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안 가겠대요. 왜? 은지가 상처받을까봐. 멀리서라도 보고 싶지만 은지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대요. 은지가 그 말 듣고 엄청 울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변하고 있는 건가? 결혼식 일주일 전. 은지가 혼자 찾아왔어요. 아버님. 은지. 웬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에. 응? 엄마를 초대하려고요. 놀랐어요. 정말? 네. 왜? 병문안 가서 봤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매일 일하고 사과하러 다녀서 얼굴도 수척하고 눈빛도 달라졌어요. 은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예전엔 늘 교만했는데 이제는 겸손해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려고요. 마지막 기회를. 잘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은지가 나갔어요.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걸까? 은지 어머니처럼.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여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바뀔 수 있느냐야.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맞아. 기회를 줘야지. 은지가 잘 결정한 거야. 며칠 후, 준혁이가 전화했어요. 아빠, 은지 어머니가 퇴원하셨대요. 그래? 네,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리고 결혼식 온다고 하셨대요. 그렇구나. 근데 조건을 다셨대요. 무슨 조건? 식장 맨 뒷자리에 앉겠대요. 눈에 안 띄게. 그리고 절대 나서지 않겠대요. 은지 아버지랑도 멀리 떨어져 앉겠대요. 그리고 피로연도 안 가시겠대요. 조용히 축하만 하고 가시겠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알았어. 그렇게 전에 결혼식 3일 전 새벽 5시 평소처럼 청소를 했어요. 건물 앞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빗자루로 쓸면서 생각했어요. 2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어. 변하고 있는 거야. 청소를 마치고 일어섰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여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결혼해. 당신도 보고 있지?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결혼식 당일, 맑은 가을 날씨였어요. 오전 9시,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갈색 정장. 아내와 함께 고른 그 정장.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이야. 보고 있지? 거울 속 제 모습이 웃고 있었어요. 아니, 우는 것 같기도 했죠. 11시,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블루밍 웨딩홀 입구에 준혁이와 은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 회장님, 식당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 사장님, 왜 여기 계세요? 결혼 축하드리러 왔죠. 감사합니다. 그 일 이후로 회장님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과찬이십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준혁이 친구들, 은지 동료 선생님들, 병원 직원들, 모두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아빠, 준혁이가 신랑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때? 어울려? 응, 정말 멋있다. 고마워요, 아빠. 긴장되니? 엄청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괜찮아, 잘할 거야.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빠, 응? 엄마도 보고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하늘에서 너 보고 있어. 그리고 엄청 행복해하고 있을 거야. 준혁이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둘이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준혁아, 네?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알아? 뭔데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거야. 꼭 그렇게 할게요.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은지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맨 뒷자리, 구석진 곳,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모자를 눌러쓰고 은지 어머니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12시 정각, 식이 시작됐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입장.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당당하게 걸어왔죠. 제 옆에 섰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바보? 웃으며 대답했죠. 신부 입장. 문이 열렸어요. 은지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객들이 탄성을 질렀죠. 와, 정말 예쁘다. 은지가 걸어왔어요. 은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우아하게 버진로드를 지나 단상에 올랐습니다. 은지 아버지가 은지 손을 준혁에게 넘겼어요. 잘 부탁합니다. 네, 장인어른.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 말씀, 서약, 반지 교환.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해도 좋습니다. 준혁이가 은지를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죠. 눈물이 났어요.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 양가 부모님과 함께 찍는 사진. 저, 은지 아버지, 신랑 신부. 자,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몇 장을 찍고, 신랑 신부만 찍고, 친구들과도 찍었죠.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은지 어머니였습니다. 저기, 작은 목소리. 은지야? 엄마? 축하해. 정말, 정말 예쁘다. 은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은지를 안았어요. 죄송해, 은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은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은지 어머니가 준혁에게도 인사했어요. 준혁 씨. 네, 어머님. 우리 은지 잘 부탁해요. 제가 잘못해서 은지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준혁 씨는 제발 은지 행복하게 해줘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은지 어머니가 저에게도 왔습니다. 강 선생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깊이 절을 했어요. 고개 드세요.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쓰레기 버리고, 욕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지 어머니가 물러났어요. 다시 맨 뒷자리로 갔습니다. 피로 연장. 음식이 차려졌어요.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축하했죠. 저는 돌아다니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정말 예쁘던데요. 며느리입니다. 어머, 그래요. 복 받으셨네요. 식이 끝나갈 무렵 은지 어머니가 조용히 나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만 봤죠.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깨가 가벼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준혁이와 은지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지야, 행복해라. 차가 출발했어요. 손을 흔들었죠. 차가 사라질 때까지. 혼자 남았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불렀어요. 강 선생님, 돌아봤어요. 은지 아버지였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네, 방금 떠났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잠시 침묵. 제 전 아내요. 네? 오늘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집에 가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고맙다고? 오늘 와서 은지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강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은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도 또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런가 봐요. 강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은 거죠. 그래도 선생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고소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들이 제 전 아내를 변화시켰어요.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사돈 어른. 하하, 그렇죠. 이제 사돈이네요. 웃으며 헤어졌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를 봤어요. 예식장이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하나, 김치 몇 조각. 여보, 아내 사진을 봤어요. 오늘 준혁이 결혼했어. 정말 멋있었어. 은지도 예뻤고. 당신도 봤지?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우리 잘 키웠어. 정말 잘 키웠어.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어, 여보. 정말 보고 싶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요. 청소해야 하니까. 15년째 지키는 약속. 아내와의 약속. 내일도 열심히 할게, 여보.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와 은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다녀왔어요. 왔니? 여행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준혁이 얼굴이 행복으로 빛났어요. 세 사람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만들었어요. 은지가 음식을 내왔어요. 맛있겠다.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식사 후 은지가 말했어요. 아버님, 응? 저희 주말마다 청소 도와드려도 될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빠 혼자 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그 주 토요일부터 셋이 함께 청소했어요. 저는 1층, 준혁이는 2층, 은지는 3층.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청소 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1층 식당에서. 맛있다. 그치? 여기 칼국수 정말 맛있어.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준혁이가 찾아왔어요. 아빠,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은지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6주래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여보? 아내 사진을 봤어요. 우리 손주 생긴대. 당신도 기쁘지?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비 철수 씨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또 왔어요. 뭐라고요? 쓰레기 버리고 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옷을 입고 건물로 달려갔어요. 건물 앞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3달 만에. 설마 CCTV를 확인했어요. 검은색 승용차, 그 번호판 틀림없었어요.
은지 어머니였습니다. 왜? 왜 또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쓰레기가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아빠, 은지 어머니가 또 나타나? 네? 쓰레기 버리러. 준혁이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요? 응, CCTV에 다 찍혔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아빠, 법대로 처리하겠어. 다음 날 밤 건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11시 검은색 승용차가 왔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내렸어요. 트렁크에서 쓰레기를 꺼냈죠. 잠깐만요. 제가 나타났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강 선생님? 왜 또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건물 앞에 안 오겠다고. 그건 말을 더듬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세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지가 임신했다며요? 네. 그럼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해두려고.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도 돈 없어요. 빚도 아직 다 안 갚았고. 그러니까 애 키우는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육아도 제가 안 도와줄 거예요. 바빠서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당신네가 알아서 낳은 거잖아요. 결혼식 때 그렇게 사과하시고 변하겠다고 하시고 그건 그냥 은지 눈치 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 변할 생각 없었어요. 뭐? 저 왜 변해야 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청소부 주제에 건물주 행세하는 사람이, 우리 사위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이잖아요. 당신 청소부잖아요. 건물 있어도 매일 청소하는 거 보니까 결국 밑바닥 인생이죠.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일 고소장 넣겠습니다. 뭐? 고소? 네, 쓰레기 무단투기죄, 모욕죄, 협박죄 다 증거 있습니다. 저번에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조건부였죠. 조건 지키시면 고소 안 한다고 했어요. 어겼으니 이제 고소합니다. 은지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발, 이제 늦었어요. 돌아섰어요. 강 선생님, 제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민호야. 네, 형님. 고소장 넣자. 알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CCTV 영상, 석 달간의 기록, 그리고 어젯밤 대화 녹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탁해. 일주일 후 은지 어머니에게 법원 소환장이 갔어요.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은지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했대요. 그래? 용서해달라고?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준혁아? 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잘하신 거예요. 저도 실망했어요. 변하신 줄 알았는데 다시 그러시니까. 은지는 괜찮아. 힘들어해요. 하지만 아빠 편이래요. 고맙다. 한 달 후 법정 판사 앞에 섰어요. 저와 변호사, 반대편의 은지 어머니,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박수진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쓰레기 무단투기죄로 과태료 100만 원,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 총 벌금 600만 원,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 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은지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판결은 내려졌죠.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서 은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변한 줄 알았는데 그냥 연기였어요. 그렇군요. 이제 정말 이혼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은지한테도 말했어요. 엄마랑은 연 끊으라고. 은지는 뭐래요? 알겠대요. 이미 마음 정리했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 배가 많이 불렀어요. 아버님, 태동 느껴보실래요? 그래도 돼? 네. 은지 배에 손을 댔어요. 발길질이 느껴졌어요. 움직인다. 신기하죠? 응. 아버님, 응?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매일 거리 청소하고 있대요. 사회봉사로? 처음엔 불평했대요. 근데 요즘은 조용히 한대요. 그래? 네. 근데 저는, 응?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알았어. 아빠도 이혼했어요. 정말? 네, 완전히 남이 됐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준혁 씨랑, 그리고 아버님이랑만 살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만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은지야. 제가 더 감사하죠. 여름이 왔습니다. 7월 15일 아기가 태어났어요. 으앙,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은지 아버지도 왔어요. 하지만 은지 어머니는 없었죠. 들어오세요. 은지가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예쁘다. 제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여보, 우리 손주야. 우리 손주 태어났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셋이 함께 준혁, 은지, 아기. 환영해, 우리 손녀. 이게 할아버지 집이야. 앞으로 자주 올 거야. 아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태어나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셋이서 청소했어요. 저, 준혁, 은지. 은지는 아기를 업고 있었죠. 은지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기 무겁지 않아? 아니에요. 가벼워요. 우리 딸 천사예요. 청소를 마치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맛있다. 그치? 아빠 행복해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나도? 우리 가족. 딱 우리끼리. 완벽해요. 그래, 완벽해. 은지도 웃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아버님이 계셔서, 준혁 씨가 있어서, 우리 딸이 있어서,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가슴이 따뜻했어요. 여보, 우리 잘했지? 준혁이 잘 키웠지? 좋은 며느리 만났고, 손주도 생겼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가족끼리만. 영원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 준혁이 가족이랑 청소하고 함께 밥 먹고 손주도 봤어. 정말 정말 행복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매일 청소하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일이 생긴 거잖아. 나쁜 사람도 걸러냈고. 진짜 가족만 남았어.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사랑해. 영원히, 내일도, 모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할 거예요. 15년째 지키는 약속,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이제는 준혁이, 은지와 함께 우리 가족의 시간, 행복한 시간, 영원히 계속될 시간,